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 선진국 중 최고 수준,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른다면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평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Debt Service Ratio는 13.0%로 미국, 일본, 영국 등 17개 선진국 중에서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서 2단계 상승한 것입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보다 가계 DSR 평균이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 14.9%, 네덜란드 14.4%, 덴마크 14.2%, 호주 13.6%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7개 선진국 중에서 가계 평균 DSR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평균 DSR은 10.7%였지만은 5년 새 2.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가계 평균 DSR 상위 5개 국가 가운데 5년 새 수치가 증가한 것은 노르웨이와 우리나라 뿐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의 상승폭은 우리나라 10분의 1 수준으로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년 4월 말 기준 예금 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 잔액은 1216조 8133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2015년 말 812조 3601억 원과 비교하면 약 49.8%나 증가한 것입니다. 가계부채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인 2016년까지는 증가폭이 0.1%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문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본격 상승하며 가계 평균 DSR도 2.2%포인트나 올랐습니다. BIS의 통계 수치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평균 DSR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한은에 따른다면 작년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대출자 평균 DSR은 35.7%였습니다. BIS의 평균 가계 DSR은 국가 간 비교를 위한 것이라 한국은행 산정 방식과는 다릅니다. 가계 평균 DSR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개인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는 11조 8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대출자별 DSR 40% 규제를 단계별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으면 대출자별 DSR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끌 비투 투자로 가계 대출이 급증하면서 사람들이 매년 내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가계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 상승 속도가 선진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가파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기준금리 인상과 부채 총량 관리 등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월 13일 펴낸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명목 GDP 대비 규모와 증가 속도 양 측면에서 모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신선임 연구위원에 따른다면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9년 말 83.4%에서 금년 1분기 말 90.3%로 올랐습니다. 2008년 말 62.7%와 비교하면 27.6%포인트나 증가한 것입니다. 비슷한 기간에 국제결제은행 즉 BIS 분류 기준에 따른 선진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말 76.1%에서 작년 말 81.0%로 12년 새 4.9%포인트 올랐을 뿐입니다.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말 181.1%로 작년 1분기 말보다 18.0%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만큼 빚을 갚는 부담이 커진 것입니다. 금융연구원은 신용위험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해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먼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계부채 급증과 자산가격 급등의 배후에는 장기간의 초저금리와 이로 인한 가잉 유동성이 존재한다며 정부와 한국은행 예상대로 4% 실질 경제 성장률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온다면 올해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상이 선제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만약 금년 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는 민간 부채와 국가 부채가 높아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는 지난 4월에 우리나라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면서 우려된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 증가 속도는 아직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 D1의 가이드라인을 지난 정부까지는 GDP의 40%를 지켰는데 문 정부는 맹탕 재정 준칙안을 발표하여 GDP의 60%로 올려놓고 부채를 멋대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문 정부가 급증시킨 국가 부채는 대부분 30년 후에는 갚아야 합니다. 2030 세대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문 정부는 기업 부채와 국가 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가계 부채도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